뎁스 빌딩 만들기 8단계. 이 뎁스 빌딩 만드는 거는요,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 제가 제목을 조금 베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성공의 8단계는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를 주목해요. 그대가 상상해야 되고, 그대가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STP를 배워서 복제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뎁스의 8단계는 내가 상대방을 만드는 거, 유예요, 유.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로 만들고 싶은 사람을 말 그대로 내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줄줄이 사탕의 첫 번째, 그 첫 번째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뎁스 빌딩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사실 이거는 검증된 강의는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저의 경험담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많이 저 위주로 많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 위주로 되어져 있어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 그 DISC랑 같이 연결돼서 하면 너무 괜찮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1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DISC를 하는 거예요. 자, 함께하고, 여기 글씨 막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함께하고 싶은 분과 가볍게 미팅 약속을 잡아요. 너 요즘 뭐해? 제가 오늘 홍경미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한테, 그 친구 옛날에 뉴스킨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거 강의 이거 해야 되고 막 머리 말리는데 갑자기 경미가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리만 이렇게 말리는데. 그래서 경미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톡을 보냈고 그 친구랑 조만간에 밥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자, 이게 그거예요. 오랜만에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그런 오랜만에 할 수도 있고 관계심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심이 상중, 하중에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미팅의 성공률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관계심이 굉장히 좋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 약속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관계심이 별로 없는, 나랑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학교 엄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친해졌다든지 아니 옛날부터 알았는데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했다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관계심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1단계는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미팅 약속을 잡는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과, 그러니까 미팅을 했을 때 그 만남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건강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요즘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은데,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이나 아니면은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런 걱정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청해야 돼요. 경청. I형하고 S형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경청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경청하는 부분을 D형하고 C형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하고 여기서 내가 이 사람한테 유산한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이거는요, 좀 말을 잘하고 센스 있고 뭔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 꼭 그렇게까지 관계심을 가져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만났고 관계심이 하인 경우에는 유사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내 카톡을 봤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더라도 명단을 내가 다 쓰고 나서 어떤 명단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콜드였을 때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센스 발동이라고 써놨네요. 핫버튼 유튜브 강의. 근데 이 강의는 뭐냐면 유경란 다이아 분이 계세요. 유경란 다이아 분의 루비 때 그 했던 유니스타즈 1박 2일 세미나에서 루비 때 했던 핫버튼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다른 강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지 않은 I형이잖아요. 하나에 꽂혀요. 그거에 엄청 꽂혀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강의 내용은 그냥 팩트의 그 강의 내용은, 어, 5분. 그러니까, 마이스토리나 이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해서 그런 얘기로 하는 거랑 5분만 딱 유사나 얘기해도 사인업을 바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인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좀 중심적으로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S형이 많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가서 내 얘기를 처음에는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원래 내 얘기를 들어주던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답이다. 이 책을 미리 읽고 가는 건데, 이건 제 노하우잖아요. 김은환이 잘하겠죠. 그런데 제 파트너들은 이렇게 할까요? 제가 뭔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제 파트너들한테 복제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제가 밀착한 파트너는 어쩌면 복제가 됐을 거고, 또 밀착한 파트너는 복제가 됐을 건데, 그 파트너의 파트너 분들도 정말 확률이 높은 그런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꼭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시간이 되고 뭔가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는 꼭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쓴 거고요. 오픈하지 않았을 경우, 오픈을. 근데 굳이 오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잖아요. 관계십이 오랜만이든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했다고 해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핫 버튼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저는 약간 이래요. 내가 급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가입을 빨리 시켜서 내가 뭔가 뭐 이렇게 좀 급한 마음은 막 몸 안에서 막 되게 급해. 그런데 밖으로는 태연한 척 하는 그런 걸 그래서 오늘 만났을 때 굳이 유산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유산화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카카오톡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 벌써 톡에 내가 유산화에 관련된 거, 아니면 아니면 요즘 인스타로 친구를 많이 하니까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유산화 때문에 만난 게 아니야. 네. 이거 좀 이상한가?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작전 짠 거 티나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에 리액션을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 리액션을 많이 해주냐면 리액션을 많이 하면 본인 속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와 정말 대박이다. 와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너 진짜 좋겠다. 와 너 남편 잘 뒀네. 야 난 너 되게 부럽다. 약간 이런 리액션들도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리액션을 강하게 해서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상대방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 굉장히 괜찮다. 만나면 재밌겠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는데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질문을 몇 개를 던지고 그 사람이 많이 얘기하고 나는 짤막하게 리액션을 강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미팅, 이 사람이 날 또 만나고 싶게, 또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관계식 미팅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관계식 미팅을 갖게 되면, 이건 예전에 써놓은 건데, 두 번째 미팅 약속 시간을 이왕이면 3일 안으로 잡는 건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 속에서. 그러면 만약에 3일 안에 못 잡았어. 그럼 계속 뭐 매일매일 카톡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사를 약간씩 바꿔가지고 뭐 혹시 거기 가봤어? 거기 되게 맛있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쭈꾸미 혹시 좋아해? 나랑 쭈꾸미 먹으러 갈래? 금요일 날 만날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도권을 이 사람한테 거의 90%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그 미팅의 주도권을 가져가게끔 내가 90%를 그분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나는 10% 질문이나 리액션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분도 상황 파악을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거의 경청하는 시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에서 상중 하 중에 하가 됐어요. 그 다음 2단계 한 번만 넘겨주시고, 그럼 2단계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계십의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미팅에 했던 얘기들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1단계에서 DISC를 할 수도 있고, 지금 2단계에서 DISC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단계에서 그분하고 미팅한 내용은 누구랑 상담을 하겠어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당연히 해야겠죠. 스폰서님, 제가 A라고 제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그 사람이 글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핫버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스폰서님,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멘트를 날리면 좋을까요? 가서 유산화를 이번에 약속을 잡았는데
이번엔 유산한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테이블에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 미팅을 한 당사자가 하는 거지 스폰서는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게 만드는 2대1 미팅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에 제가 그분의 지인을 전화번호 막 받아서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 소개받았는데 일로 오실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테이블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미팅을 저랑 하고 두 번째 미팅을 나갔겠죠. 그래서 두 번째 미팅에 그분이 듣고자 하는, 듣고 싶어 하는, 그분이 그때 첫 번째 미팅에 얘기했던 부분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내가 그냥 그분 얘기만 계속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반반 나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잘 지냈어? 또 만나니까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쭈꾸미 맛있지. 야, 쭈꾸미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에 어떤 게 좋대. 요즘에 다이어트 계절인데 너 저기 다이어트 관심 없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얘기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분이 뭐 약간 그 전에 뭐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새는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 부동산은 좀 벽이 높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넌 뭘 준비하고 있어? 약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코로나가 생겨나고 나서 진짜 일자리 그만둔 사람 되게 많더라. 야, 요즘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건물 다 팔더라. 왜 그럴까? 약간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내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반반 나눠서 핑퐁핑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이 성향 파악이 잘 안 된다.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유행이야. 너 한번 해볼래? 이미 스폰서님하고 1단계 관련된 미팅적인 부분들의 그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스폰서랑 하고 난 다음에 미팅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의 성향은 파악이 되지만 내, 내 파트너분은 잘 성향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DIC를 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D형인지 I형인지 S형인지 C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D형이면 조금 팩트 있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구나. I형이면 난 너 되게 좋고 너 진짜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 또 만나자. 약간 이런 거. S형은 뭐 가족끼리 뭔가 막 이런 얘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 때 유산화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마이스토리를 짤막하게 푼다든지 그리고 그 짤막하게 풀 때 그 사람의 핫버튼에 관련된 마이스토리를 풀어야 돼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이스토리는 뭐 여기 쭉 나와 있죠. 과하지 않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2단계 때 유산화를 하는 이유로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해서 중단계예요. 사실은 1단계를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1단계를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을 못하고 되돌아오면 결국엔 계속 1단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단계 관계심을 계속 갖다가 어느 날 2단계를 가졌을 때 주도권을 반반 나눠서 내가 질문을 통해서 어떤 그분이 원하는 사회적인 거나 뭐 건강적인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내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그분이 듣고자 하는 부분,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 그쪽으로 마이스터를 풀어주고 막 되게 과하고 거창하게 풀어주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3일 안에 미팅이 붙여지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됐을 때 3단계는 찐으로 관계심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찐으로 관계심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혹은 내가 꾸준하게 어떤 목적성을 두고,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는 미팅은 없는 거죠. 계속 만나서 그분하고 같이 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유산화를. 내가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유산화가 너무 좋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내 친구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 하는 건데, 누군가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계속 하는데, 3단계가 왔을 때 여기 보시면, 미팅 전,
스폰서님하고 반드시 미팅을 한다. 3단계는 클로징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클로징을 할지, 그 사람한테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을지 그걸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성향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SC에 관련된 자료와 멘트를 준비를 하고 평소와 다르게 유산화 가방과 비즈니스 복장을 배지도 차고 장착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일하는 사람처럼 전문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간 다음에 핫버튼을 파악을 했으니까 듣기 좋은 멘트로 시작을 했죠. 분위기 주도권은 이젠 내가 90%를 잡는 거예요. 90% 잡으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랑 그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내가 좀 너한테 많은 걸 설명을 할 건데 나한테 30분만 시간을 줘. 내가 30분 안에 설명이 끝나. 그러면 30분 동안 우선 내 얘기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질문은 그 뒤에 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렇게 미리 어떤 성향이 좀 그 한 사람은 말하는 도중에 계속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아예 하지 않게 미리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게 1대1이든 2대1이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흐름이 끊이면 솔직히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했는지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메모하셨다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금방 끝나요. 30분이면 끝나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분위기 주도권을 완전히 나로 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3단계는 결국엔 2대 미팅이든 1대1 미팅이든 오늘 사인업을 작정하고 나간 거니까 환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뭐 커피숍에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스터디룸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터디룸에서 미팅하는 거. 케이스 사무실도 너무 좋죠. 굉장히 조용하니까. 그럼 조용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아니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왜냐면 집은 애들만 없으면 되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핫버튼 누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뭐 제가 멘트를 여기 써놨네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 기본 베이스야. 옵션이 엄청나. 뭐 분명 세상은 변하고 있고 손바닥 뒤집듯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 반드시 준비해야 돼. 매출을 공유한다는 거. 이건 제가 그냥 멘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멘트가 부산에 있는 커피숍에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라면 김포까지 연결된 모든 커피숍에 부산 매출이 포스에 다 똑같은 일 보신 적 있냐? 지금 여기서 먹는 커피 두 잔이 옆집에 포스에 이 커피 두 잔 값이 찍히냐? 아니면 여기 지금 테이블을 꽉 차고 있는 저분들이 먹는 커피나 샌드위치 이 금액이 저쪽 동네 지점에 있는 그 커피숍에 찍히냐, 포스에. 그런데 유산은 찍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상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내가 보여줄게. 제대로 보여줄게 하면서 책을 이렇게 피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 얘기를 끝냈는데 그 사람이 노를 했어요, 노.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바로 전환시켜가지고 유산화 얘기 말고 그동안 공감했던 얘기들, 그 재미있게 약간 좀 풀어가는 수다를 하는 거. 그럼 우리 유산화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좀 공부 그만. 놉시다. 그러면서 좀 달달한 거 먹으러 갈까? 나 괜히 먹어야 될 것 같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렇게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끝까지 왜 안 해? 해야지. 너 바보야? 왜 그래? 이거 그렇게 좋은 건데 해. 어, 못 알아들었어? 이러면 안 되고요. 어, 어, 진짜 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세요. 이렇게 해서 먹힐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먹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대1 미팅 붙였을 때 다음번에 C가 B한테, 야, 그 A라는 사람은 난 별론 것 같아. 왜 자꾸 나한테 나 언제 봤다고 강요하는 거. 약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노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진짜 그런데 영양제 그동안 드시고 계셨다는 거 진짜 너무 칭찬드리고 싶다. 그래서, 유니시티를 드셨든 뭘 드셨든 막 그런 거 볼 때 제가 유산화 위에 유니시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유니시티 드신 분을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도 독성 없는 거 드셨네. 진짜 잘하셨다고. 원래 사람 몸이 제로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30% 되는 게 드셨으니까 아마 되게 많이 도움 되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니시티를 먹고 있는 거절한 사람한테 그리고 뉴스킨을 먹고 있는데 거절한 사람한테 센트럼을 먹고 있는데 거절한 사람한테
왜 이걸 안 먹고 그걸 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절을 했을 때는 그냥 그분이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자기네 회사를 까지 않네. 자기네 회사만 좋다. 우리가 최고야. 유선아가 막 최고야. 그런 멘트는 안 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을 기약을 반드시 하려고. 왜냐면 그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이 사람과 파트너가 거쳤을 과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나오게 해서 다시 사인업을 반드시 받아내리라. 되게 집요해요. 받아낼 때까지 하거든요. 낼 때까지. 약간 그것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할 때, 그래서 노 했을 때 그런 멘트를 썼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스를 하게 돼요. 예스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시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단계는 뭐냐면요. 4단계는 비전 미팅이에요. 제가 1단계를 다 관계식, 그러니까 결론은, 테이블에 데려오기까지 파트너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관계식을 상, 중, 하로 나눠서 그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가고 어떻게 하고 어떤 멘트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인업을 했잖아요. 사인업을 했어. 파트너가 1대1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스폰서가 2대1로 미팅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인업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유선의 비전을 본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되게 오해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BC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해보겠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좀 오해더라고요. 이분들은 비전 미팅이 빠지면요. 시스템에 아무리 나와도 결국 집에 들어가요. 왜냐면 비전 Y가 없어요. 왜 해야 돼? 그래서 이 회사가 뭐가 좋은데? 유선화가 뭐가 괜찮은 건데?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나오고 제품 내용을 100% 하고 소개도 했어. 그런데 집에 간대. 나 그만두겠대. 좀 쉬었다 하겠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 이유는 뭐냐면 비전이라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제가 1부터 8까지 체크를 하라고 해요. 파트너분한테 본인의 파트너분이 왜 그런 멘트를 썼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본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해요. 나 자신도. 자, 보면 지인이라면 내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지인은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붙여서 스폰서님이 비전을 보여주게끔 하는 거예요. 친구는 영원히 친구인 거죠. 내가 잘 나가도, 내가 괜찮아도 유선화 하지 않는 한, 그냥 친구인 거죠, 친구. 그러니까, 내가 아닌, 친구가 봤을 때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친구가 모르는 스폰서님하고 비전 미팅을 붙이고 시간을 함께 쓰는 약속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시간을 함께 쓰는 약속은 뭐냐면요. 어, 너가 이렇게 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분을 너 혼자서 다 케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밀착을 할 거고, 너가 그분을 밀착할 때, 내가 그분을 밀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도와줄 거라는 그런 시간을 함께 쓸 약속.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저는 그 시간 약속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6개월 정도 해드릴게요. 뭐, 1년 정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굉장히 상대방한테, 파트너분들한테 스트레스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간 약속보다는 그냥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디를 같이 가줄 수 있고 함께 미팅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뭔가 모여질 수 있고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내 시간을 쓰겠다. 약간 이런 약속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어, 가입을 했으니까 스스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식으로 약간 그 사람이 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내가 지시하는 사람의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관리자 모드처럼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그래야지만 신뢰하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 게 그게 맞구나. 그래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고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약속을 사실은 애초부터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더라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반드시 클로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셀프 리더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1년 뒤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년 뒤 모습에 본인이 어떻게 이제 성장이 될 건지 제가 상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본인의 그 1년 뒤의 모습
모습을 직접 그려보는 게 아니라 내가 파트너 도와지고요. 내가 연필이 되는 거죠. 내가 연필이 돼서 내가 파트너 1년 된 모습을 유산화로 가져갈 수, 내가 핫 버튼을 눌러서 클로징 멘트에서 가입을 시켜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필이 돼서 그 사람의 하얀 도화지 위에 유산화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분이 원하는 그 핫 버튼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그거를 내가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걸 저는 비전 미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전 미팅은 그분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유산화를 알고 있는 내가 그분이 하고 싶은 걸 내가 상상하게끔 그려주는 스케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이 색을 입힐 수 있게 내가 그 시간을 함께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연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연필로 유산화를 그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1년 뒤의 모습을 그려주지 않으면 1년이 없으면 3년도 없고 5년도 없는 거기 때문에 1년의 모습을 내가 그려주는 역할. 비전 미팅은 그려주는 역할,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내가 그 사람이 직접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유산화를 가지고 상상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비전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전 미팅을 만약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없다면 일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하는 느낌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비전 미팅이 없다면 하는 도중에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꾸준히 한다고 해서 돈이 될까?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1년 뒤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저들이 말하는 골드가 1년 뒤에 과연 내가 가능한 거야? 약간. 그리고 비전 미팅이 없으면 스폰서님과 만날 일이 사실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내가 내 소개자한테 비전 미팅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형제 라인의 뭐 분위기를 통해서 뭐 홈미팅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전달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그분이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스케치를 뭐 받았다든지 제가 지금 스케치한다는 건 그 어떤 한마디 때문에 비전을 확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전 미팅이 없으면 스폰서님하고 만날 일들도 없고 그리고 내 스폰서는 내 친구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정말 큰 비즈니스일까? 우리 유란 다이아님 성장했죠. 그리고 저도 루비죠. 그리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골드 혹은 실버 이 진짜 성장한 리더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신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신규가 신규를 소개했을 때 이제 막 BPPS 시작하시는 분이 누군가 소개했을 때 그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 미팅이 없다면 내 위에 상위 스폰서님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는 빅 비즈니스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비전 미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스템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스템 속에서 누굴 만난다든지 아니면 스폰서님하고 뭔가 좀더 이런 얘기들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소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시작했으니까 뭐 어디 뭐 배울 데 없어요? 뭐 할 거 없어요?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요즘에 톡방이 워낙 많으니까 톡방에 뭐 들어오기 싫어하실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톡방에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그 톡방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보고 뭔가 느끼고 언젠가는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 소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비전 미팅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꿈과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결국엔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죠. 꿈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유산의 Y, 1년 뒤, 3년 뒤, 5년 뒤 내 모습을 그리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시작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왜 하는지 모른다. 왜 해야 될지 모른다. 왜 이걸 배워야 할지 전혀 모른다. 그 4단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해요. 엄청. 네. 5단계로 갈게요. 자, 이게 안 보이니까, 얼굴이 다 안 보이니까,
점, 제가 굉장히 진지충이 또 됐어요. 5단계는 머리 해야 돼, 머리. 그리고 5단계는 시스템 참석이에요. 시스템 참석, 비전 미팅을 했죠. 유산화 스케치를 해줬어. 1년 뒤 성공하기로 했어. 우리 1년 뒤 정말 멋지게 유산화에서 진짜 주는 혜택 다 받고 돈도 다 받고 내가 진짜 돈 받아가지고 남편도 뭐 사주고 애들도 막 펑펑하고 진짜 엄마한테 막 용돈 주고 시댁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그걸 막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해. 상상할수록 진짜 설레고 너무 좋아.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톡방 초대를 하게 되면 톡방 안에서 건강 정보나 명언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체험 사례 그리고 나랑 좀 비슷한데 유산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이분이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성장이 나보다 빨라. 약간 선의의 경쟁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톡방을 초대를 하고요. 셀 미팅을 주최를 해야 돼요. 내가 소개하신 그분이 본인이 신규면 스폰서님하고 함께 해서 이렇게 셀 미팅을 주최를 하고 혹여나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이번에는 내 파트너를 내가 스폰서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폰서님한테 배운 거 내가 보고 배운 거를 이분한테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2명만 모이더라도 저는 셀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셀 미팅 안에서 본인이 주최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팀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내 딱 한 명의 파트너를 내가 내 주체하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죠. 첫 번째로 기초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기초교육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제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그거 외적으로 저희 이제 비주얼에는 밴드 교육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밴드 교육도 있고 캐스트 RTS 교육이 있죠. 그런 교육을 사실은 하게 되면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정말 많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굳이 만나지 않아도 줌이나 밴드를 통해서 아니면 혹은 뭐 A4 용지 한 장으로 기초교육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셀 미팅 주최를 하고 제품적인 거, 사업적인 거, 아니면 멘트적인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초교육이 가장 좋은 거 사실 저는 RTS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RTS를 했을 때 이렇게 외워야 하고 요즘엔 유맵이 있죠. 그쵸, 맞아. 유맵 복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툴 설명이요. 툴 설명은 사실은 서플리먼트 지금 흰 책자로 써있는데 예전에 흰 책자를 가지고 유산 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은 흰 책자보다 유소다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서플리먼트랑 유소다 그리고 전단지 한 장으로 이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툴을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본인이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누군가 한 명의 본인의 뎁스를 내린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결국엔 신규가 신규를 낳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 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그런 레벨 강의를 들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신규가 신규를 만들어내고 나 역시도 계속 신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혼자 어려운 부분들을 스폰서님께 부탁을 해서 홈미팅이나 줌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지금처럼 형제 리더님들과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서로 초대하고 이렇게 노하우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시간에 그분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보상 플랜, 사업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프 리더가 아니면 셀프 리더로 내가 복제시키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진짜 힘든 사업이에요. 왜냐면 내가 혼자 다 뛰어야 되고 내가 혼자 다 알아봐 줘야 되고 혼자 다 간섭해야 되는 거면 이거는 유산화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야. 유산화는 말 그대로 2명이 2명을 낳고 4명이 4명을 낳고 또 그 4명이 4명을 낳는데 그 4명이 낳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키워야 되거든요. 애기처럼 시집장가 갈 때까지 키워야 되고 그 시집장가의 기준이 저는 골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키우려면 그리고 그들이 스폰서 없이 그 예를 뭘 드리냐면 그냥 저를 해요. 저 지금 누가 따라왔어요? 아무도 안 따라왔죠? 저 혼자 이렇게 미팅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돌아다녀요. 그런데 저처럼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제 산하에 뭐 1시간씩만 쓰는 분이 2시간씩만 쓰는 분이 10명만 있어도요. 10시간, 20시간을 하루에 쓸 수 있는 진짜 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근데 그분들이 각자의 본인들의 어떤 그걸 가지고 진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따라다니지 않는 그런 셀프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요 시점에서 해요. 그래서 셀프 리더로 성장을 리더님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리더님도 셀프 리더 성장하고 파트너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권리 수입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여드린 기초교육 RTS는 시간 속에서 하는 거고요. 보상 플랜하고 유소다를 좀 설명할 수 있게, 서플리먼트를 설명할 수 있게 그걸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외워 오시게끔, 다음번에 무조건 외워 오시게끔. 그런데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듣고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시스템에 참석을 했습니다. 비전 미팅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비전 미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참석할래? 들어올래? 미팅 있는데 와볼래? 뭐 미팅 있는데 한번 들어와봐. 내용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전 미팅을 하고 스케치를 그려주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어낸 그 분은 비전 미팅을 하신 분은 스폰서님 저기 뭐 어디 배울 데 없어요? 참석할 데 없어요? 아 그거 저 무조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스폰서가 굳이 리더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실래요?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Y와 목표와 그리고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상상했기 때문에 그려봤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그건 해야죠. 하시라면 해야죠. 이렇게 사실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미팅이 제대로 들어가지면 시스템 참석하는 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는 내가 셀프 리더로 성장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은 굉장히 마인드 장착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파워리더스 리더님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 장착이 돼 있죠. 말을 잘 들어요. 네, 저 혼자 웃고 떠듭니다. 네. 그리고 6단계는 명단 상담이에요. 시스템에 들어왔고, 비전도 받고,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쵸? 분명히 나로부터 2명이 나와야 되고요. 그 2명으로부터 2명이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 없어도 가능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2명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게 6개월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근데 그 사람이 나 해볼래 아니고 가입했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그런 계속 시간 속에서 갈고 닦고 다듬고 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다듬어 주는 거죠. 내가 다듬듯이 그도 스스로 다듬고 같이 다듬으면서 다듬는 걸 많이 해야 되네, 예쁘게. 그렇게 명단 상담이 그래서 필요한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DISC를 통해서 예비 파트너를 알아가는 동안인데 지금 가입하신 분이 DISC 통해서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사람을 하죠. 근데 제가 아까 성향에 맞춰서 명단 상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D형과 I형과 S형과 C형이 각자 명단을 스폰서한테 내놓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S형하고 I형의 파트너분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 라인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약간 이런 걸로 멘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멘트 했을 때 최근에 어떤 리더님은 그렇게 써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4명만 써오랬더니 진짜 A4 용지 한 장을 다 써오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썼냐면 4명을 맨 위에 쓰고요. 그런 다음에 D라는 사람이랑 우리 리더님하고 예비 파트너 D랑 같이 아는 사람을 D 밑에 적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D분이 알고 있는 가족분들을 또 적으라고 했고요. 약간 본인이 그분을 중심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을 적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그분 중심에 있는 사람을 적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쭉 적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단은 본인의 명단을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의 명단은 4명만 쓴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함께하고 싶은 예비 파트너 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을 쓴 거니까 본인 거 쓴 거가 아니어서 되게 편안하게 써오시더라고요. 자기 거 써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저는 명단을 써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4명을 가지고 사실은 PPPS 플러스 그 4명을 가지고 거기서 최소 1명의 파트너에서 4명의 파트너까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4명을 어떻게 해요? 1단계로 가야죠. 1단계. DISC부터 시작해서 해야겠죠. 이 파트너의 DISC 알았으니까 1단계로 가서 그 파트너한테 A, B, C에 관련된 사람을 관계식을 상중하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 그거를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뭔가 2대1 미팅을 원하면 2대1 미팅을 가고, 2대1 미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한테 유선을 얘기해서 사인을 받으면 예스하고 노를 했을 때 4단계로 갈지 아니면 3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넘어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미팅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석이 나오더라고요. 보석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찾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요거는 잘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유산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엄청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엄청 못하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거의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위주로 사실은 한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관계식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갖다 보면 결국 친해져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널 반드시 가입시킬 거야. 약간 이런 오기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 명단 속에서 그분을 타이밍에 맞춰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단 상담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려면, 통하는 부분의 그런 포인트가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다 진심이거든요. 왜냐면, 어, 사실 진짜 진심이잖아? 뭐 가짜일 수가 없는데, 그죠? 가짜일 수는 그건 상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조건 잘 되기 바라는 진심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만들어내고 싶고, 같이 잘 되고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건강을 찾고 이런 거에 굉장히 가치를 느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명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확률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확률이 정말 괜찮아요. 진짜 높아요. 저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파트너분들도 확률이 높은 것 같아. 복제를 잘 시켰나 봐. 죄송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이제 한다. 명단 상담을 1단계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키리더를 만들어야 되죠. 내가 키리더가 됐으니까 나도 누굴 만들어야 돼요? 키리더를 만들어야 돼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함께하는 파트너분을 키리더로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분도 나랑 똑같이 이 1단계부터 8단계를 가지고 그분이 만들어낸 그 ABCD 나온 그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키리더 성장, 셀프 리더로서 스폰서와 2대 미팅이 아닌 테이블 미팅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 1대1로 미팅할 수 있게끔, 키리더는 스폰서님한테 비전 미팅을 붙일 수 있지만 어떤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에 멘트나 조언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만 그 미팅을 혼자 가서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유단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 보자. 약간 이렇게. 그래서 키리더로 내가 리더님은 제 ABCD 라인 중에 한 키리더 정했고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1대1로 만나서 복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리더님의 파트너분한테 저를 오늘 만나면 내일 리더님의 파트너를 만나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방법적인 걸 알려주고 그렇게 만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함께하는 단 한 분의 파트너를 똑같은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게 방법적인 부분을 배우게 하고 알려준다. 그리고 역할을 주는 거죠. 역할 안에서 본인의 발언권을 갖게 해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스폰서의 주체로 홈미팅을 했거나 셀미팅을 했거나 스폰서의 주체로 뭔가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톡방을 만들게끔 해서 본인 스스로의 주체를 가지고
그 파트너나 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두세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에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큰 톡방에서는 작은 거라도 봉사하실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키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키리더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고 함께 시간 써줄 거고 반드시 저처럼 성장시켜 드릴 거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거니까 저를 믿고 함께 우리 가봅시다. 다이아까지 갑시다. 제가 키리더를 했기 때문에 진짜 줄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멘트를 하면서 그분한테 키리더니까 나 대신 뭘 많이 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많이 성장시켜 드릴 거다. 끝까지 리더님이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다. 약간 이런 멘트로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파트너, 성장하는 파트너한테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한다. 어,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후원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으쌰으쌰하고 맨날 이렇게 불 질러드리고 막 했는데 가슴에 불을 질러드리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이 진짜 간혹가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데려가 보려고까지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진짜 드물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티가 나요. 대부분은 다 조금 손을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약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리더님 제가 지금 조금 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서 리더님한테 많은 걸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되는 파트너분도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성장하는 파트너 위주로 관심을 갖고 후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정확히 키리더로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8단계는 복제예요. 결국에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아까 안내해드리고 주도하는 셀미팅, 홈미팅을 오픈하게 만들어드리고 키리더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거나 미팅이 안 되면 통화 를 하면 좋고요. 항상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가 파트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와드릴 부분이나 알려드릴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뭔가 풀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파트너분들의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 그래서 맵을 항상 파트너의 맵을 보면서 거기에서 왜 여기 라인에 점수가 적은지, 뭐가 여기 부족한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나도 보고 나의 파트너 키리더 분한테도 똑같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분도 그분의 파트너를 그렇게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관계를 갖고 준비하고 비전 미팅 넣고 시스템에 넣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관계적인 분들을 하실 수 있게 안내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복제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복제가. 물론 저도 그분처럼 똑같이 할 수 없고 그분도 저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 어려워하지 않, 나 뭐부터 해야 되지? 가입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지? 관계식 가지라는데 그 관계식을 도대체 언제까지 가져야 되지? 이 사람 사인업을 언제 내야 되지? 스포너님이랑 뭔가 2대1 미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부분에서 해야 되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 이걸 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하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그 책에서 본 대로 얼음을 녹이는 일, 핫버튼을 찾는 일, 핫버튼을 누르는 일, 이거를 다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일, 우리가 성공의 8단계 결국에는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하고, 내가 명단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결국엔, 내가 나를 복제하는 사람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복제시키는 게 이 성공의 8단계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복제시키라고 어떻게 그걸 복제시키냐고 나랑 똑같이 절대 안 하던데 내가 막 소비자 소비자든 사업자든 일주일에 나 혼자 막 2,000포인트 3,000포인트 하는데 내 파트너는 왜 그렇게 못하지? 왜 그렇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사인업을 잘 내는데 왜 파트너는 사인업이 안 나? 왜 그러지? 왜 후속 관리가 안 되지? 왜 이어지지 않지? 왜 뎁스가 안 나오지?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복제시키냐고.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라는 말이 계속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해야겠다. 내가 하는 거를. 그래서 성향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이렇게 DISC랑 미팅의 8단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DISC는 앱이 있으니까 체크하기 좋지만 이 뎁스의 8단계, 이 뎁스의 8단계는 나 스스로를 체크를 해요. 나는 몇 단계 있나. 예를 들면 나는 스케치로 내 머릿 나 말고, 죄송해요. 파트너. 나는, 내 파트너는 몇 단계에 있나? 내 파트너는, 내가 관계십이 상중한가?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상중하로 되어 있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시스템을 나오라고 해놓고 비전 미팅은 혹시 안 했나? 그 사람은 제품을 100% 애용하고, 다 하고 있는데, 비전 미팅까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시스템에 내가 안 넣고 있나? 혹시 내가 이 사람을 키리더로 정하지 않았나? 이 사람한테 내가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뎁스가 안 내. 이거를 막 체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부분이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랑 함께 내가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만점이래.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리더 분들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점수를 매겨보면 그러면 뭐 9점 줄 수도 있고 8점 줄 수도 있고 나랑 똑같이 복제했는지 그런 약간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요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결국에는 체크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체크해야 돼. 소비자도 체크해야 되고, 파트너도 체크해야 되고, 나 자신도 체크해야 되고, 그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나도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공의 8단계, 1단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나는 1단계로 단련이 되지만, 내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내가 1단계로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직접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는 시간을 이렇게 꾸준히 갖다 보니까 성향 파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있었구나.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노력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